자,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컨센서스와 이제 실적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2부 시간에 실제로 그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효과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어닝 서프라이즈 또 어닝 쇼크 말씀드렸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쨌든 예상보다 10% 이상 영업이익이 잘 나온 거. 어닝 쇼크는 예상보다 10% 이상 잘못 나온 거, 밑으로 나온 거. 이걸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종목들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대상이란 종목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라고 써드렸잖아요. 2019년 1분기, 여기 왼쪽에 있는 요게 실제로 발표한 수치입니다. 381억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단위가 억이니까요. 381억이 실제로 발표가 됐고,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게 컨센서스죠. 345억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널리스트들은 대상을 345억 이번 1분기에 발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죠. 381억이면 실제 발표보다 36억 정도 잘 나왔죠. 그러면 10% 이상 잘 나온 거잖아요. 그죠? 실제 예상한 것보다 플러스 10%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알겠는데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미리 된 거냐 아니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느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상이란 기업의 그 주가인데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이날 여기 보이세요? 이게 실적 발표 이제 제 기억엔 그때 장 끝나고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한 그날 종가입니다. 이날이. 주가 보시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실적이 잘 나올 걸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이거 좀 이번 분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밋밋하겠다 이런 예상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곤두박질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발표를 했더니 저렇게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주가가 갭상승이 나와서 폭등을 했고 그 다음날도 역시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5월달 시장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차별화되면서 그냥 이틀 만에 주가가 한 10몇 프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날 당일에도 뭐 주가가 한 7, 8%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겨보니까 한마디로 주가의 그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죠. 자, 두 번째 종목 제가 보여드릴게요. 휴캠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비슷해요. 자, 영업이익 실적은 실제로 287억이 나왔고요. 전망치는 218억. 엄청나게 잘 나왔죠. 218억을 예상했는데 87억이면 거의 한 20, 30% 이상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곱하기 한 두세 배 하시면 돼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근데 한번 볼까요? 주가가 어땠는지? 이날입니다. 발표한 날, 당일날 그 종가가 이날 여기서 음봉이 끝났어요. 그냥 끝도 없이 봐요. 아까 대상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다음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돼서 지수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날 주가는 얘는 날라갔어요.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주가가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LG상사도 보여드릴게요. 예상 실적은 467억인데 533억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좀 오르긴 올랐죠. 근데 최근에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조금 빠지곤 있었어요. 다음날, 당일날 주가가 무려 10% 장중에 급등하더니 뭐 계속 날아갔습니다.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LG상사도. 그러니까 물론 저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익이 잡혀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음날 증권사 보고서가 아침에 다 나오니까 그런 실적이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그날 나오는 실적도 우리가 다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적 검사 하신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예상보다 잘 나왔네? 이러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차트를 켜놓고 주가가 좀 빠져있네? 그럼 관심을 가져보는 거고 다음날 오전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내용도 괜찮고 일회성 이익이 잡힌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약간 다른 케이스라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시면 잘 나왔죠. 영업이익 추정치가 95억인데 126억이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차트를 보시면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스테 임플란트는 실적 발표한 날 주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좀 올라가 있죠. 아까 대상하고 그 다음에 그 휴캠스라는 종목은 이렇게 급락한 상태였죠. 요런 구간이죠. 예. 근데 오스테 임플란트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오스테 임플란트 작년 3분기에 이날 주가가 하루 만에 폭등한 날 보이세요?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전날 실적 발표했거든요. 실적이 다 안 좋을 걸로 예상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바로 날아갔어요. 대상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미리 주가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되게 고민이 돼요. 이걸 내가 사야 될까? 실적 잘 나온 건 알겠는데 주가도 많이 미리 올라 있었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번 정답은 없어요.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스테 임플란트 다음날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더 일제히 올려버렸어요.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실적에 대한 확신도 크고 다음 분기도 더 좋다고 하니까 저렇게 주가가 미리 올라 있는데도 다음날 주가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되게 좋아요. 여전히 주가가 고공행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실적에 대한 파급 효과가 이렇게 잘 나올 때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 요겁니다. 이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데 어닝 쇼크의 충격파라고 제가 적어놨죠. 카페24 아시죠? 이렇게 우리 인터넷 쇼핑몰 대신 뭐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카페24 통해 그 창업하실 텐데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주가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근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2018년 3분기 보실래요? 31억을 발표했는데 추정치가 45억이죠. 그때도 안 좋았어요. 자, 4분기 한번 보세요. 70억을 예상했는데 51억 나왔죠. 쇼크죠. 그리고 이번 1분기에 또 어땠습니까? 55억을 예상했는데 19억밖에 안 나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다들 좋게 봤었는데 사실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 상장할 때. 근데 연속 3분기 연속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그 당일날 발표하고 그 다음날 무려 하루 만에 20%가 폭락했습니다. 보세요. 주가가 14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도.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설마 여기서 빠지겠어? 실적 안 좋게 나와도 반영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계속 연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어닝 쇼크를 연속해서 내다 보니까 투자들이 이제 완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죠. 성장을 했던 기업인데 실망을 해서 던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만 주가가 무려 20%나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실적 시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 분기가 끝나고 나서 총 45일 동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 발표 그 기간 동안 매매하실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건 올라 있건 간에 실적 발표 전에는 되도록이면 조금 지켜보세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카페24를 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고 싶어 주가 많이 빠져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실적 발표까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카페24가 이날 실적이 만약에 잘 나왔어요. 아까 대상처럼. 그러면 사도 돼요. 그날.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오면 그냥 사면 됩니다. 시초가에. 근데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나오면 다음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놨다고 쳐보세요. 아침부터 저렇게 폭락해서 빠지는데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못해요. 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것보다는 항상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실적 발표 날짜들은 대부분 기업들이 IR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짜가 다가올수록 확인 좀 하셔가지고 미리 사지 마시고 이건 잘 나올 거야. 예, 그거 절대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런 카페24와 같은 종목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 1년에 4번 사실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기회인데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걸 안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뭐 떠든다고 여러분이 당장 뭐 내일부터 해봐야지 그런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잘 나왔는데 주가 올라간 케이스도 있고
대상처럼 주가 엄청나게 빠진 기업들 같은 경우 잘 나와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일회성 이익일 경우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 보셔야 되겠지만 항상 증권사 보고서 챙겨 보시고 기본은 그겁니다. 어쨌든 예상 실적보다 영업이익이 플러스 10% 이상 잘 나오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10% 정도 더 잘못 나왔다. 그러면 일단 좀 조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 다가올 때 미리 종목 사놓지 말자. 이렇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에 4번 오는 기회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여러분들 힘 내주시고 저희 알쓸 조작 또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여기 제가 계속 강의 올려드리니까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